자,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이제 대표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대표와 조 대표가 만나가지고, 협력을, 동반의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그중 조국 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이 의지가 있어도 조심해야 하는 캠페인을 담대하게 전개하겠다며 검찰 독재 조기 종식, 김건희 씨를 법정으로 등의 캠페인을 해서 범민주진보 유권자들을 투표장에 나오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과 심상정이 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은 뭐 아직 있어요? 응? 나는 몰랐는데. 원내대표잖아, 저기. 맞다. 원내대표 다시 돌아왔지. 만장일치로 물론 원내대표 한동훈은 당연히 발작하겠죠. 한동훈 입장은 내가 이해를 해. 왜? 근데 정의당은 왜 지랄하는 거야? 아니, 이게 국민에 대한 기만이고 배신이래요. 조국과 이재명이 만났다고. 응? 아니, 국민에 대한 기만과 배신을 이낙연과 이준석이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게 진짜 기만과 배신 아닌가? 아니, 어디 지금 정의당 입장에서 지금, 하긴 게 조국 장관이 무서운 거지. 정의당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포지션을 완전히 뺏어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지.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그래서 온갖 여론 조작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비례대표 관련된 지지 안에서 민주당이 10% 이상이 까지고, 조국 혁신당이 20% 이상을 득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를 민주당 걸 갖고 오고, 국힘권 안 갖고 왔더. 그리고 정의당과 주변에 있는 당들 거를 긁어 모아가지고, 진해가 그러니까 국진당이 38%. 네. 그 다음에 조국 장관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20%. 그리고 민주당이 뭐 25, 6%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로 해갖고 민주진영의 비례 세력이 무너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진보 연합 자체가 깨질 것이다. 비례대표 진보 연합 자체가 깨질 것이다라고 지들의 소망을 가짜 여론조사를 통해 갖고 마구 뿌려대고 있어요. 그래야 갈라치기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방송에도 막 그런 악플들 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니네들 조국 혁신당 끈악플이냐? 네? 저희가요? 네, 뭐 이 옷 입고. 저희 방송이 뭐 조국 혁신당을 밀어주고 뭐 문파들 끈악플이냐 그러는데 저는. 저희 방송은 지금까지 한 번도 예를 들어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비례를 조국혁신당 찍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했다든지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안에 있는 세력을 나눠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결이 다르고 민주당이 못하는 부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부분에서 조국혁신당이 그 역할을 해줄 거다라고 믿는다라고 얘기해갖고 그 효과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진당이나 정의당이나 더러운 미래 같은 쪽에서 가지고 있는 포션들을 조국 혁신당이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입에 쫙쫙 붙지 않아요? 더러운 미래. 너무 나 진짜 나 어디 나가서 이거 실수할까봐 방송 딴 알바가 그 더러운 미래 있잖아요. 이럴까봐 걱정돼요. 그래는 수정하면 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새로운 미래. 예. 네. 그렇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조국 혁신당이 잘 나오고 있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좋고 그렇게 해서 동반 상승해가지고 경쟁하고 그래서 비례대표 누가 하느냐 이런 거 해가지고 경쟁하면 저는 오히려 시너지 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 이제 민주당을 믿는 세력 분들이 예를 들어
조국 혁신당 쪽에서 비례를 건네주는 그 포지션이 전체 뭐 40%, 10%, 25% 이상이 저리 빠진다라고 저희들이 기대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까지는 힘들고. 오히려 중도층이나 지금에 있는 국진이나 정의당 쪽에 가 있던 중도 세력들의 어떤 규합을 이뤄낼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높은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얻는 표는요. 무조건 합쳐지는 표예요. 합쳐집니다. 같은 의지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합쳐지는 표고 대신에 국짐이나 더러운 미래나 아니면 계약전당 이런 애들이 받아들이는 표들은요. 조건과 협박이 아니면 합쳐지지 않는 표인 겁니다. 개혁전당? 계약전당. 아, 계약전당.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비례 안에서도 조국 혁신당의 상승세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오히려 민주진보 진영의 파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열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생각이 나요. 정의당이 있을 때는 정의당 그 노회찬 대표나 이런 분들이 있을 때는 괜찮았잖아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런 당이 있어가지고 좀 더 큰 당을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그거를 조국혁신당이 하면 뭐 그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비례표 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선택지를 늘린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장에 더 나올 수 있게 하는 거 저는 이거 좋다고 봅니다. 자, 일단 두 분의 만남은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일단 뭐 분위기와 표정을 봐서도 알지만 이게 더러운 미래 안에서 있었던 이낙연과 그 뿌스레기들, 이준석이 뿌스레기들의 모임하고는 분위기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조국 장관이 늘 말씀하셨잖아. 강렬한 불꽃, 가장 뜨거운 불꽃이 됐을 때 파랗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본인이 지금은 어떤 민주당과 궤적을 같이 하고 통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와 열망하고 있는, 그러니까 바라고 있는 그 방향성과 공동의 목표는 같다라는 점을 은유적으로 계속 시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기레기들과 한동훈 같은 애들의 관심은 자, 비례만 하기로 했던 조국 혁신당이 지역구 안에서도 역할을 할 것이냐, 협력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도 지역구 대표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걸러내지 못한 지역이라든지 우리가 공략하지 못하는 지역에 조국 혁신당의 후보가 나설 수 있고 그로 인한 일종의 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점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고무적으로 보는 게 조국 혁신당의 인재 영입이 굉장히 빨리 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례만 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이렇게 빨리 모을 필요가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비례는 순번으로 해갖고 지정을 하고 투표일 전에만 후보자에 관련된 명단을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비례를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모을 필요가 없는데 지금 벌써 6번까지 상당을 엊그제 했는데 3일밖에 안 됐는데 6번까지 인재 영입을 했고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인재 영입 속도를 높여갈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비례로 가기 위한 게 아닌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지. 아마도 거기에 대한 결론은 아마 다음 주 초에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만일에 지역구 안에서의 어떤 출마자라든지 이런 부분 안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치면 오히려 훨씬 더 그 효과를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이미 비례 쪽에서 조국 혁신당의 바람은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찌됐거나 최소 10%에서 최대치 봐서 지금 20%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단기간에 국민들의 관심이나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 중도층에서의 인기가 막 올라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민주당하고 협치만 된다 그러면, 협력만 된다 그러면 민주당이 도전이 불가능해 보이는 지역구에 오히려 전략적으로 조국혁신당이 할 수 있는 기능성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관심을 가지시는 게, 그럼 송영길 신당은 어떡하나요?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에 관련해서는 뭐 이제 그 송영길 신당이 자기 얘기를 안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송영길 신당 대변인도 아닌데 그 얘기를 대신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송영길 신당의 움직임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제 애초에 송영길 신당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제 소나무당이라고 해야죠. 네, 예, 소나무당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제 민주당이 못하는 부분 안에서의 전략적 지역 선거 그리고 비례 안에서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는데, 이제 조국 혁신당이 먼저 생기는 바람에 비례 안에서는 이제 충돌되는 부분이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나무당이 어떠한 형태로든 비례 안에서의 역할론을 확장해 가기에는 시기도 좀 늦었고 좀 준비되어 있는 부분도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구 공천 관련된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왜냐면 지금 애초에 소나무당이 구성됐을 때 이제 반 윤석열이라고 하는 기치에서 모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실 이 구심점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 안에 인사들의 어떤 화학적인 결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송영길 그 대표의 입장을 들어보게 되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민주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이게 민주당에 손실을 끼칠 방향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소나무당이 그 비례 쪽에서 역량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져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옥중에 계신 상황에서 지금 소나무당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변희재 대표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예? 변희재요? 변희재가 뭐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그 역할을 같이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 합쳐진 건 아니지만, 송영길하고도 같이 할 수 있고, 뭐 여러. 변희재요? 네, 변희재를 비롯해서. 그 변희재요? 그래전 의사협회장 최대집이하고 변희재하고 지금 이제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해놓고 있는 부분인 건데, 이런 사람들이 비례 안에서 자기들은 2번, 4번을 하고, 안 되지. 그걸 올려갖고 하겠다라고 본인은 이제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변희재의 이름 나오는 순간 그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쪽은 어려울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소나무당이 어떤 민주진보 진영에서 역할을 기대하기는 현재까지 준비가 좀 미흡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 송영길 대표는 현재 어떤 위치냐? 본인은 옥중 출마도 말하자면 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구를 나간다든지 어떤 방식으로 출마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언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냥 전해 듣는 그 전언에 의하면 이낙연이 출마하면 나는 이낙연 따라서 출마하겠다. 그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전언도 듣고는 있어요. 근데 변희재는 다른 당이래요. 최대집이 그러니까 창당했대요. 이게 창당을 했는데 이게 그 당이 사실은 이제 반윤석열, 그게 원래 윤석열 퇴진당이었잖아. 처음에 송영길 신당 그 기치를 걸었을 때가. 그렇게 되는 과정 중에 이제 누구하고도 손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송영길 신당, 소나무당은 사실상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비례 쪽에서는 조국 혁신당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아지는 거고,
만일에 그쪽에서 지역구 대표로 누군가가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송영길 대표 자신의 옥중 출마 정도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스탠스의 한계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송영길 신당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송영길 신당 지역구 사람 내기로 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계신데 사실 그거는 현재로서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중간 정산을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댓글로 좀 싸우지 마시고. 싸워봤자 답 안 납니다. 그냥 뭐 때문에 싸워요? 왜 조국 신당에 주냐, 왜 민주연합에 주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아니, 싸우시는데 우리가 언제 주라 그랬어요? 필요가 없어. 주실 싸울 분은 필요가. 주고, 민주당에 주실 분은 주세요. 그거 그리고 본인의 선택이지. 선거 아직 한 달 한 달 남았어요. 남았어요. 기다려봐요. 네. 지금 조국 신당이 없어지는 것보다 잘 나가는 게 민주당이 지금은 좋아요. 그럼요. 조국 혁신당의 선전은 무조건 민주당의 표하고 연결돼서 자, 앞으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싸우는 댓글 제가 차단하겠습니다. 일부러 싸우자고 하는 거는 이거 갈라치기 하는 거야. 의도가 갈라치기인 거예요. 그냥 본인이 생각해서 찍고 싶으면 찍으세요.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말리진 않아. 우리가 뭐 억지로 이찍대려다가 너 이씨 이찍할 거면 이 방송 듣지 마. 그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해보고 싶다. 이찍 데려다가 너 이씨 이찍 하려고 하면 이 방송 듣지 말고 데려다가 그거 하고 싶다. 약간 변태스럽나? 싸우면 민주당에도 안 좋고 조국 혁신당에도 안 좋고 나라에도 안 좋습니다. 그냥 왜-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왜 자꾸 내부 총질을 하려고 하세요? 네.